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생영어 기초문법 미스터 생생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오늘은 7일차입니다. 오늘은 전치사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전치사란 과연 무엇일까요? 전치사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치사의 몇 가지 예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in, on, about, from, for, toward 이 것들이 전치사인데 전치사들 중에서 잘 나오는 전치사들입니다. 먼저 이는 어떤 뜻이죠? 이는 무엇 무엇 안에라는 뜻입니다. on은 무엇 무엇 위에라는 뜻이고요. about은 무엇 무엇에 대해라는 뜻입니다. from은 무엇 무엇으로 부터라는 뜻이고요. for는 무엇 무엇을 위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toward는 무엇 무엇을 향해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들이 다 전치사들인데요. 여러분들이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네, 바로 물결표가 공통인 것입니다. 물결표를 제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무엇이라고 했습니다. 무엇. 네. 그래서 무엇 안에. 인이란 뜻이 그냥 안에라는 뜻이 아니라요. 무엇 안에라는 뜻입니다. 오는 그냥 위에라는 뜻이 아니라 무엇 위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은 어떤 종류의 단어일까요? 네, 무엇은 바로 명사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그 이름들은 각자 명사라는 단어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물인데 우리가 그 이름을 모를 때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은 우리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물건, 즉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명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치사는 반드시 무엇과 함께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치사라는 것은 이렇게 해석되는 단어들을 전치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 안에, 무엇 위에, 또는 무엇에 따라서, 무엇에 의하면, 무엇 덕택에, 이런 식으로만 단어들의 뜻이 번역이 된다면 이러한 종류의 단어들을 다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바로 전치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앞서 말한 것처럼 전치사는 무엇 바로 명사와 함께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말에서는 무엇이 앞에 나옵니다. 무엇 안에. 그런데 영어는 이 무엇이 앞에 나오지 않고 전치사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바로 전치사 뒤에 바로 무엇이 따라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치사 뒤에 명사가 따라 나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가방 안에 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무엇 안에, 근데 그 무엇인 가방이 전치사 앞에 위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어로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 in the bag이 된다는 거죠.
예. 아내는 앞에 있고 가방이 어디로 갔어요? 뒤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어와 우리나라 말의 큰 차이인 것입니다. 무엇 어디에 나온다고요? 전치사 뒤에 위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전치사는 항상 명사하고 같이 이렇게 붙어서 나오는데 이렇게 붙어서 나올 때는 우리는 앞으로 묶는다고 말할 거예요. 묶는다. 자, 이렇게 묶는다. 묶었을 때는 이게 무엇이 되냐? 새로운 단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가서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전치사는 무엇이 항상 뒤에 나온다. 그리고 이것들을 이렇게 나올 때 항상 묶는다. 자, 이게 묶을 때 이게 뭐가 된다고요? 새로운 단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단어가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는 전치사입니다. 이는 전치사. 그리고 the bag은 명사입니다. 전치사 뒤에 명사가 나온다고 그랬죠? 이걸 두 개 묶으라고 그랬어요. 자, 묶어서 뭐가 됐습니까? 가방 안에가 됐습니다. 자, 이 가방 안에는 어떤 종류의 단어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게 명사일까요? 명사 아닙니다. 이거 이름은 아닙니다. 가방은 명사지만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명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형용사 어떤에 관련된 단어일까요? 어떤에 관련된 형용사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게 동사일까요? 동사는 다로 끝나죠. 그래서 동사도 아닙니다. 명사 아니고 형용사 아니고 동사 아니면 나머지는 전부 다 무엇이다? 바로 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치사하고 명사하고 합해서 새로운 단어 무엇이 된다? 부사가 된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걸 꼭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또 전치사 명사에 또 알아야 될 바가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사 뒤에 명사가 나온다고 했죠. 예. 자, 여기 하나의 전치사가 들어있는 문장을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book in the bag. 자, 이 문장의 뜻은 문장이 아니죠. 이 표현의 뜻은 무엇일까? 예, 책, 가방 안에 말이 안 되죠. 예. 자, 이거 뜻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가방 안에 있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네. 아까 전에 in the bag은 가방 안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뜻이 무엇으로 변했어요? 가방 안에 있는의 뜻으로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방 안에 있는은 어떤 종류의 단어일까요? 명사는 아닙니다. 어떤에 관련된 단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는 바로 어떤에 관련된 단어입니다. 책은 책인데 어떤 책이냐? 바로 가방 안에 있는 어떤에 관련된 형용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치사 명사가 새로운 단어가 되는데 부사가 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또 무엇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형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전치사가 나올 때는 명사와 이렇게 묶어서 생각하고 이제 더 이상 전치사 명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사, 형용사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치사에 따라서 이 전치사에는 부사의 뜻도 있고 형용사의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의 뜻에는 무엇 안에 뿐만 아니라 무엇 안에 있는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의 뜻에는 무엇 위에 또는 무엇 위에 있는 이런 형용사의 뜻이 있다는 거죠. about에는 무엇에 대해 뿐만 아니라 무엇에 대한의 뜻도 있는 것입니다. from은 어디로부터라는 뜻뿐만 아니라 어디로부터 온 이런 뜻도 있는 거죠. for는 무엇을 위해 또는 무엇을 위한 이런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어를 외우다 보면 무엇만 주로 외우냐면 이것만 부사의 뜻만 외우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부사의 뜻을 외우면서 형용사의 뜻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핵심은 전치사 뒤에 명사가 나온다는 것이었고요. 전치사는 항상 명사하고 같이 나올 때 묶어서 새로운 단어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새로운 단어, 부사, 형용사가 된다 그랬고요. 그 뜻이 무엇인지 다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설명해 드릴 것이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이 있습니다. She is in the room. 여기에서 is의 뜻을 한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번에 배웠던 강의에서처럼 is는 2형식 동사라고 했습니다. 2형식 동사. 그래서 뒤에 보어가 나오고요. 단어로 따지면 명사 아니면 형용사가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명사가 나왔을 때 is의 뜻은 이다였습니다. 형용사가 나올 때는 귀여운의 뜻이 뭐가 된다고요? 귀엽다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서는 in the room이라고 나왔죠. 자, is에마 뒤에는 명사 아니면 형용사만 나옵니다. 따라서 in the room은 부사 아니면 형용사가 될 수 있는데 is의 뒤에 있기 때문에 형용사의 뜻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in the room이란 뜻은 무슨 뜻이 돼요? 방 안에 있는의 뜻이 됩니다. 그런데 is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있는이 뭐가 됩니까? 방 안에 있다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다른 것도 한번 더 보충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he is from Canada. 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출신이다 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출신이다라는 원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 is 뒤에 from Canada가 왔습니다. 이것을 형용사로 번역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 됩니까? 바로 캐나다로부터 뭐뭐로부터 from은 온 이런 뜻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is가 있기 때문에 on이 뭐가 돼요? 온다 또는 왔다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캐나다로부터 왔다. 그 말이 결국 무슨 뜻이에요? 캐나다 출신이다 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신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알기 쉽게 의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영어를 배울 때는 의역보다는 직역을 해야 됩니다. 직역을. 그래서 직독 또는 직역 이렇게 바로 단어 있는 그 뜻대로 단어를 해석해야지 헷갈리지 아니하고 영어를 정확하게 하나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만 더 예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book is about Korea. 예, 이 책은 한국의 about이 대해서, 근데 형용사로 번역해야 되기 때문에 대한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is가 있기 때문에 대한이 뭐가 됩니까? 대한다. 한국에 대한다. 이상하죠?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한국에 대한 것이다. 또는 한국에 대해서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is, am의 뜻을 정확하게 아시겠죠? 명사일 때는 이다. 형용사일 때는 귀여우니 귀엽다. 멋지니 멋지다의 뜻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전치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전치사는 무엇 바로 명사와 함께 나오고 항상 이렇게 붙어 나올 때 묶은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 말고도 묶는다는 표현을 제가 자주 할 것입니다. 그럴 때는 묶어서 새로운 단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단어, 부사와 형용사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오늘 전치사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쉽게 배우셨습니까? 오늘 재밌게 배우셨나요? 네,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해주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